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의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는 그런 흔한 의자인데요. 내가 자세를 똑바로 해서 앉아야지. 허리에 문제 생기겠다 하고 허리도 꼿꼿이 펴고 의자도 이렇게 바짝 당겨 앉아보시고 자세를 이제 고쳐 앉으려고 해보셨을 건데요. 보통 바르게 앉아야지 하면 의자에 앉는 내 자세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3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의자, 책상의 높이, 모니터의 위치와 높이입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져야 허리, 골반, 다리의 불균형에서 목, 어깨의 불균형이 덜해집니다. 자, 건강한 체형을 위한 장비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키에 맞는 의자, 책상의 장비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장비들이 아무리 좋아도 바르게 앉으면 아주 오래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앉게 되면 허리 골반의 피로를 느끼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허리 골반에 이제 휴식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기 위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허리와 골반을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면서 앉게 되는 거고, 이런 자세의 틀어짐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가지는 이런 잘못된 자세 습관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자세들이 어떠한 질환을 가져오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를 젖히고 앉는 자세. 지금 보시는 자세는 허리를 젖히고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명 사장님 자세라고 하죠. 배가 너무 나와서 앉아있기 힘들거나 혹은 허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허리 골반 컵으로 앉기 힘든 경우, 그리고 의자나 책상이 내 키보다 작아서 몸을 이렇게 아래로 밀어 넣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엉덩이 통증이 생기고 다리 긴장감 혹은 부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양반다리 앉기. 자, 지금 보시는 자세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자세인데요. 의자가 내 체형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골반이 후방경사가 돼서 Y존 돌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자, 세 번째, 한쪽 양반다리 혹은 올려앉기. 이 자세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다리가 잘 붙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몸으로 종아리를 압박하니 순간 이제 올려서 앉을 때는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원한 느낌은 아주 잠시일 뿐이고 이것 때문에 골반 틀어짐이 생겨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허리에 힘을 쓰지 않고 골반과 다리로 앉는 자세로 습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 허리가 약하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골반과 다리의 힘만으로 앉는 자세들입니다. 엉덩이 통증, 꼬리뼈 통증, 그리고 다리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엉덩이만 의자 끝에 걸치고 앉기. 지금 보시는 화면 편해 보이시나요? 이 자세는 옆에서 볼 때는 꼭 공중부양하듯이 앉아있는 것 같죠.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다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잦은 어깨 통증이나 다리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번째,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발등에 올리고 앉는 법. 자, 일명 발목곡이라고 하죠. 이 자세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발의 다리에 힘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엉덩이에서 이 허벅지 쪽에 의자와 이 맞닿은 부분, 이 부분에 이제 힘이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힘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자, 위로 이렇게 보면 골반도 좀 틀어져 있게 되고 또 한쪽 다리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4번째와 5번째는 다리의 힘으로 앉는 자세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의자의 높이와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허리로만 앉는 자세. 바른 자세를 취한다면서 오히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굴곡을 증가시켜서 앉는 자세인데요. 이런 분들은 옆에서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힘을 줘서 허리를 또 일부러 꼿꼿이 세우려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요통이 많이 생기죠. 지금 제 의자하고 자세가 바뀌었죠. 아까보다 좀 더 편해 보이나요? 자, 이제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이 발부터 아래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발이 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닿아야 하고, 이제 무릎이 엉덩이 높이와 같은 이렇게 90도거나 혹은 좀 더 낮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이렇게 조금 낮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의자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의자 이제 안쪽까지 넣었을 때 의자의 끝부분에서 무릎이 이렇게 10cm 정도는 앞으로 나오게 앉아야 하는데, 이때 의자는 엉덩이와 이거 허리를 이렇게 받쳐줘야 합니다. 자, 지금처럼요. 자, 근데 왜 10cm 정도가 앞으로 나와야 하냐면, 이게 만약에 다 끝까지 앉게 되면 사실은 이 허벅지 뒤쪽에 이제 이 햄스트링 쪽에 많이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이 아파서 오신다는 분들은 아마 앉으실 때 이제 이렇게 끝까지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요 해서 자세를 다시 얘기하면, 자, 다리를 이렇게 여자분들 왜 또 오므리고 앉는 것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이 골반이랑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다리를 골반에 이렇게 폭만큼 살짝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쩍 벌리고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벌리고 앉으셔야지 이 골반하고 허리하고 이 다리 쪽에 이게 힘이 잘 분산되고, 이 팔은 책상에서 이렇게 90도 정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뜨지 않도록, 이게 90도 정도로 이렇게 닿도록. 자, 이게 지금 책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팔걸이가 이 정도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이 윗부분이 제 눈높이보다 이렇게 약간 좀 6cm 정도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좋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어느 측면이든 이 모니터를 볼 때는 허벅지하고 팔이 이렇게 나란히 가야 합니다. 나란히 이렇게. 네, 요렇게 있으면서 팔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보면 참 바르게 앉기 까다롭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보시면 아,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도 뭔가 이렇게 바르게 앉았구나 하고 이렇게 느낌도 좀 나고요.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책상이 생겼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업무 보실 때 이 모니터 이게 최소 2개씩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짝 이렇게 측면에도 모니터가 있고, 이제 가운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팔과 허벅지 나란히. 자, 그러니까 어느 측면이든 이게 팔과 이 어깨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책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팔을 이렇게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은행에 가면 우리가 창구에 은행 직원분이 약간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앉아서 정면을 이렇게 또 보시면서 이제 손님 응대를 하고, 이 측면에 모니터하고 이제 사무기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책상은 또 앞에 일자로 딱 있고 이제 몸은 또 반쯤 돌아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쪽 팔은 사실 이렇게 저처럼 지지대가 있는데 이 반대쪽은 이렇게 없는 상태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볼 때 이제 한쪽 팔은 이제 지지대가 없어서 팔과 어깨 힘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치거나 이제 하는데, 이런 자세로 종일 업무를 하다 보면 그쪽 팔과 어깨가 항상 아프고 결리고, 싱하면 이제 등까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골반은 고객의 방향에 있는데 이제 상체만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틀어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 이제 골반 틀어짐의 원인도 됩니다. 번외로 서포트 체어라고 하는 커블 같은 그 자세 교정 의자가 요즘 유행합니다. 손현재 의자로도 유명하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포트 의자를 사용해서 앉는다고 바른 앉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리하고 골반의 정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의자의 높낮이, 의자의 폭, 그리고 이 의자 다리 중심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서포트 의자 회사에서도 제품 사용 시에는 서포트 의자와 의자 등받이가 10에서 15cm 정도 간격을 두고 앉으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은 서포트 의자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의자를 바르게 사용해서 앉아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발부터 무릎, 엉덩이, 허리, 상체의 포지셔닝에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요즘 재택근무 하시다가 목, 어깨, 허리, 골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바르게 앉는 자세를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바닥에 좌식 문화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양반다리죠. 이 양반다리를 어느 장소든 다 하는 거죠. 이제 심지어 의자 위에서조차 또 이제 허리와 가슴을 펴는 앉는 방법만이 바르게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개개인에 맞는 의자와 책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바르게 앉기를 취하면서 꼭 몸에 휴식 시간을 주기를 권장합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는 바르게 앉게 되면 몸이 딱 그 적당한 시점에 피로감을 인지하고 불편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시점이 허리와 골반에 휴식을 줄 시간이고, 근데 이 과정 없이 그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금씩 몸을 틀어가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이렇게 휴식 없이 오래 앉아있게 되면 그런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체형을 이렇게 비틀게 되는 거죠. 바른 자세 앉기는 내 몸에 이제 필요한 휴식을 적절할 때 알려주고 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AS 비용이 얼마냐? 고치는데 얼마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병원 가면 얼마 드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고쳐가며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고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소중하게 다루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저렴한 관리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